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설 움직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호남이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 균형발전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인 인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기업, 대학과 산학 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 당선인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학과 증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지자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강기정 당선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 등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호남 8개 지자체장들과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수도권이 공동 대응하자는 건데 호남권을 넘어 영남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광주시에 초광역 협력을 논의할 지역 균형 발전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정 통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당선인은 또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임금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등산과 지산 IC 등 5가지 현안은 연말까지 해법을 내고 군공항 이전 등은 연말과 총선, 임기 말까지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랙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현행 법에 따라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입법 과정을 노력하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강 당선인은 이번 주말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과 별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비 확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의료원의 한방진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의사회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의회는 일단 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350병상 규모의 광주시 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인 부지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기대했지만 대상에서 빠지면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올해 10월에야 끝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원의 한방진료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한방진료와 한방보건지도 사업을 의료원 사업에 명시하는 의료원 설립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응급의료와 감염병 위기 대응이라는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한방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는 한방진료 과잉 공급 지역으로 전국에서 한방병원 병상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광주시 의료원이 그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수정 의원은 중앙의료원과 서울 경기를 포함해 이미 여러 지방의료원에서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양한 진료 과목을 좀 확대해가지고 그 의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조례 개정안을 일단 심의 보류하기로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이 조례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에게 의사회가 강력 대응하고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고양이 13마리가 갑자기 주인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정인가 봤더니 사람이 살기 어려운 정도의 환경에 집 주인인 60대 남성이 방치돼 있다가 긴급 구호됐습니다. 이 집주인은 코로나19로 실직한 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곰팡이로 얼룩진 벽지, 방바닥은 온통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기척에 고양이들이 숨어듭니다. 아니야, 괜찮아. 버려진 집처럼 보이지만 지난주까지도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 데는 깨끗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면 냄새가 어떻게 나고. 30년 되었을 거예요, 지금.
집주인은 홀로 사는 64살 남성. 해당 남성은 불과 지난주까지 이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해오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65살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고 생계급여 등 공적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는 해당 남성을 임시 거처로 옮기고 긴급 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13마리나 되는 고양이들은 시보호소가 포화 상태여서 민간단체가 돕기로 했지만 치료비 등 부담이 큽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데 고양이는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런 예가 없다. 그리고 예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수백조 원이 풀렸지만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42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87명, 전남이 23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남에서 1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호남 지역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역 통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 광주센터를 활성화하고 올해까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훈 신임통계총장은 어제 호남지방통계청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지역 통계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데이터 센터는 전국적으로 7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지역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특정 구역의 카드 매출이나 유동 인구 등의 민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비 소식과 함께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따뜻한 남풍이 불어와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은 30도, 주말에는 30도를 웃돌아 덮겠습니다. 더위 대비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비 소식은 없지만 오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은 달의 인력으로 인해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담양의 한낮 기온 28도, 화순 27도가 예상됩니다. 순천과 광양, 구례의 낮 최고기온 29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기온 24도, 강진과 장흥 28도, 해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가 부실한 사전 점검으로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광주 서구청이 해당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어제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서 사전 점검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공사의 민원 해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또 오는 19일까지 시공사로부터 사전 점검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주택 매매 상승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광주 지역의 경우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상승 국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 전세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95.9로 전월 대비 8.2%포인트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부동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지만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여전히 주택 매매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가 해발 1,507m의 노고단에서 세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어제 산상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나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로 살림살이가 떠내려가 결혼식 사진이 한 장도 남지 않은 부부들입니다. 이번 산상 결혼식은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 구례 섬지회와 구례 아이쿱 생협, 구례군이 예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관련 실무 인재 양성 기관인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가 어제 광주시 동구 대성학원 빌딩에서 개관식과 함께 3기 입교식을 열었습니다. 3기 수강생은 1, 2기 수료생을 합친 것과 비슷한 330명으로 인공지능 모델링과 플랫폼, 인프라 등 10개 반에 배치돼 올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3기부터 교육장을 기존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동구로 옮겼고 운영기관도 스마트인재개발원과 한국표준협회 등 3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